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에듀윌 제4회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후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걸 소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건물주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 임차인은 상가 건물가액의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등기된 집에 등기된 상가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아니고 통상적인 항고를 할 수 있죠. 민사집행법은 즉시 항고인데 반해서 5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 X입니다.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려면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 X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분묘 기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분묘 기지에 대해서 틀린 거. 기역의 장래의 묘소, 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가묘, 예장, 분묘에 해당되지 않고요. 니은,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X네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20년 지나야 시효 취득을 하죠. 그 다음에 디귿, 평장이나 암장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춰주고 있지 않는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정된다. 자체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매수 신청 대리 보수가 예규에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예규를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뭐 안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규에 있습니다.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3개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상한을 정해갈 수 있고요. 2번 재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은 거기 12번부터 있죠. 12번, 13번, 14번, 그 다음에 17, 18, 19번에 있기는 합니다.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실비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어 발생된 특별한 비용,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그런 근거리 교통비나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은 따로 실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4번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해야 되고 이를 사건 카드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네요. 매수 신청대리 보수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13번에 있잖아요.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정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비순호시설이 뭔지 명확하게 법조문에는 없지만 뭐 이를테면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뭐 이런 건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확인설명서 1의 작성 방법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 등본을 통하여 확인한다. 표시사항은 대장을 보고 확인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보증금, 월다인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송, 충당금 처리 등을 확인하여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주택 공시가격은 중개 완성되기 전의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이 바닥면이 신설됐죠, 올해. 환경조건, 비선호시설은, 이 비선호시설이 틀렸네요. 비선호시설은 의뢰인에게 요구하여 자료 요구해가지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다. X입니다. 비선호시설은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 개업공개사가 임야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 1번 개인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개인묘지, 개인자연장지, 매장신고 모두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인묘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개인묘지는 사후 30일이 맞는데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법인 자연장지도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사전에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한 후 그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3개월 이상 공고해야 되죠. 4번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에 설치하는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합장은 20제곱미터 X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를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개인 자연장지, 개인 묘지,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임대인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을 연체고요. 상가는 3개의 차임액입니다. 4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X네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민법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에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잘못된 것입니다. 38번. 1번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에 의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네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확정일자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아예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용도, 공무상 용도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내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경락인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경락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법에는 없는데 판사들이 쓰고 있죠. 매수인, 옛날에는 낙찰자, 경락인, 지금은 매수인입니다. 그러나 경락인이라고 나오더라도 판사들이 쓰고 있는 말이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옛날에 쓰던 용어입니다. 4번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최우선 면제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우선 면제권은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경료된, 등기된 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고요. 그러나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연 1할 즉 10%, 그 다음에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비율이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달로부터 10일 이내에 배당 요구해야 된다 했는데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매수보증금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3번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 신고 시에 이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증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 신청으로 발생한 압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소멸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요. 취하하면 압류 효력이 소멸하는 것 당연하죠.
5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아까 경락인이 아니고 제가 매수인이라고 했죠? 예, 매수인. 옛날 위에는 경락인이라고 했는데요.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문제. 매수 신청 내린 등록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들이 위임을 받은 경우 해당 매수 신청들이 대상으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해야 되죠. 경제적 가치.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암기 프린터 34번에 보면은 있는데 34번에 설명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그 다음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그리고 경제적 가치, 4번에 당해 매수 신청들이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유치권, 분묘규칙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2번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네, 중개업을 할 때는 미리 가입 못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개인개업공개사는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추가로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중개업 하는 거하고 매수 신청 대리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정 설정 금액이.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개업을 스스로 폐업해 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제지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네, 차순위는 2등입니다. 2등. 2등은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냈을 때 2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령 2억,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 써냈다면 보증금은 2천만 원 내죠? 그러면 남은 돈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하려면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2천만 원 걸어놓고 나머지 잔금 안 내면 2등에게 2억 3천만 원에 팔아도 1등에게 2억 5천만 원에 판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차수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4회 에듀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두 다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화이팅! 예, 다음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